7월 24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주말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연준의 FOMC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국내 증시의 일정과 이벤트는 지금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지금 시장은 제2의 에코프를 찾기 위한 투자자들의 이러한 매수 심리가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선택을 받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포스코 홀딩스는 최대 거래 비중, 최대 시가총액 순위 상승 4계단이 한 번에 뛰어올랐죠. 그리고 일간 최대 상승률, 주간 최대 상승률, 월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딱 30분 지났을 때 하락 종목 개수가 2200개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락 종목이 2000개면은 전체 이런 순위별로 봤을 때는 30위 정도, 그리고 하락 종목이 2200개가 넘어가면은 전체 이런 하락 종목 수가 10위 정도권입니다. 이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종목의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런 하락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없습니다. 오로지 올라가는 종목들, 제2의 에코프로가 대체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200만원을 갈 것이냐, 아니면 포스코홀딩스가 100만원을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동안 보유했던 주식들을 대거 매도를 하고서 이제 대형주로 편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지난주부터 이어졌죠. 지난주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중소형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형주들로 수급이 쏠리는 상황이 현재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가 시가총액이 뭐 1000억, 뭐 1조 하는 게 아니고 50조짜리입니다. 50조. 네, 50조짜리가 이렇게 하루에 몇십 프로씩 오르는 건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래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정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그룹주들의 탄력을 보면서 이제 이 지금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장은 계속될 거다. 그래서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 포스코 그룹주들, 그 다음에 대체 어떤 종목이 될 것이냐, 아마 코스모 그룹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뭐 배터리 아저씨라든가 그런 뭐 전문가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체크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 메이킹을 해주는 종목들의 탄력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2차전지 업종들의 주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단순히 주가의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러한 기술적인 면이 아니고 그냥 현상, 하나의 신드롬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은 사실 하반기에 들어오기가 많이 힘들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한 건 아니죠. 굉장히 좀 특별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에 삼성전자에 샀던 이런 뭐 10조원이 넘는 수매수 규모를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외국인 투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관 금융 투자들도 이제 들어오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인 투자들이 선점하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종목이 원래는 테마주였다가 이제는 대형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게 좀 새로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지만 아무런 필요가 없다. 요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철강금속, 전기전자 뭐 다 팔았는데 무조건 지금 오늘은 이 포스코 그룹주들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 비중 보이시나요? 20%입니다. 네, 거래 비중이 20%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스코 퓨처인까지 더해지면은 25%가 넘어갑니다. 10명 중에 100명 중에 25명이 포스코만 샀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중에 나머지들이 삼성전자, 에지솔루션을 샀던 거.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 포스코홀딩스가 아마 100만원 앞자리가 바뀔 것들을 거의 확실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걸 막을 수는 없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대단하죠. 사실은 오늘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시장이 좋아도 에코프로로 갈 거고, 시장이 안 좋아도 에코프로로 갈 거다.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에코프로로 가고 금리를 내려도 에코프로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입니다. 20%가 넘어요 지금. 네, 20%가 넘고 여기에 NMF까지 포함하면 한 25%. 네, 포스코 DS까지 넘으면은 30%. 그냥 이 네 종목이 30%의 거래대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네, 이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지금 오를 수가 없어요.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 현재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졌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들이 다른 업종들과 시가총액 차이를 계속 벌리고 있죠. 그런 것들도 더욱더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사고 싶어 안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뭐 재밌는 뉴스가 났죠. 지금 내 주식이 안 가고 한 10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주주분들이 주담에 전화를 겁니다. 여러분들 주담은 주식 담당자가 아니에요. 네, 네 불리는데 주식 담당자가 아니고 IR 담당자입니다. IR 담당자. 네, 기업 홍보 담당자지 주식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화해서 욕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도 월급쟁이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나간 이슈는 지금 증권가에서 퇴사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죠. 뭐 퇴사라든가 공무사직률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는 뭐 공매도 이슈도 있지만은 지금 10개 종목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추천하지 못한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에서 떠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투자를 일임업 사람들은 너희도 에코프로 추천하고 뭐 했냐고 엄청나게 뭐라고 많이 한대요. 저도 지금 그거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증권가를 떠나가고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있다는 점도 지금 이 현상의 신드롬에 조금 이제 안 좋은 면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뭐 안 좋은 면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명가암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뭐 그런 사태들이 일어났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동행매매 올려드렸는 거 다들 확인하셨나요? 네, 저는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너무 빨리 올랐어요. 제가 원래 연말까지 아직 한 5번, 8번 더 살 수 있는데 그 비중을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올려버려서 비싸게 사야 돼요. 저 같은 이제 모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같은 급등은 별로 안 좋죠. 내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안 좋다. 저 같은 사람들은. 다만 지금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포스 그룹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도 오늘 보시면 인터내셔널, 스틸리온, 홀딩스, 퓨처엠, 포스코 엠텍 전부 다 올랐어요. 네, 전부 다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중요한 거는 시간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이 종목들을 막을 게 있을까요? 네, 그 정도로 지금 2차 산업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단기적으로 꺾을 수는 없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드롬이기 때문에 그 신드롬을 주최하는 주최자가 있고요, 배틀 아저씨가 있고요, 채널이 있고요, 선대인 TV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 인포메이션들이 형성이 이미 되어 버렸기 때문에 꼭 꺾이지 않습니다. 네, 꺾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말 증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뭐 다른 종목들을 팔고 올라탈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내 종목이 잘못한 게 없는데 실적도 잘 나오고 몸에서도 좋은데 다만 이 종목이 아니란 뿐이죠. 그런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실 건지를 좀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시간이 왔지 않나 라고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차피 모아가는 사람이고 지금의 상황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비우고 월에 한 번씩 동일 비중으로 균등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각자 좀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전략을 내가 선택했으면은 나의 선택에 믿음을 가지고 좀 기다리는 게 맞죠. 네. 남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남 탓을 하거나 아니면은 와 그때 살 걸, 그때 살 걸, 지금은 살 거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네, 후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저는 그냥 모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상관없는데 그런 걸 아니시고 계속 비교하고 내 종목이 떨어져야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그냥 그런 분들은 빨리 팔고 사세요. 네, 왜 후회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팔고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데 이제 그 아쉬움들을 이제 전파를 하시면 안 된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아마 오늘 이제 그 나스닥 이 빅테크 종목들 리밸런싱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있는데 아마도 내일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겁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나 일정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이 중요하다. 네, 선택 한 세 가지겠죠. 내 주식을 싹 다 팔고 여기 주도주로 올라타느냐, 아니면은 그냥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왜냐면 내 주식들이 나쁜 게 아니니까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 주식을 더 사느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각자 존중하고 그런 선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브리핑해 드리고 있으니까 잘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